그러면 그 문화자본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사실 문화자본의 종류는 문화자본을 통한 재생산 과정, 학교 교육에 기반한 학교 교육을 거치는 재생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자본 종류의 종단적인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단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자본의 재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자본의 흐름을 통해서 재생산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교육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교육을 통해서 학업 성취를 높이면 결국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나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이 커지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의 획득이 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됨으로써 이제 계층이 부모 세대의 계층적인 수준과 자녀 세대의 계층적인 수준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경제 자본을 통한 사회 재생산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 자본을 통한 재생산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 자본이 있는데, 경제 자본뿐만 아니라 어떤 인적 자본, 어떤 교양, 지적인 수준까지 포함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객관화된 문화 자본을 이제 구입을 하고, 객관화된 문화 자본을 소비를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어떠한 고급 문화라고 불리는 문화 자본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차별화된 생활 양식을 체화시킨다는 것이죠. 체화된 문화 자본을 자녀들이 갖게 되면 그것이 되게 공교롭게도, 혹은 의도한 바대로 학교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교사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비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 그 학생들의 인상을 통해서, 시험 점수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주하게 되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보다. 얘는 말하는 폼새와 모양새와, 그리고 어떤 옷차림이나 옷 매무새나, 아니면 나를 대하는 태도, 교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친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봤을 때 얘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얘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라는 점을 은연중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한 예절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사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점들을 가정에서 계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모든 잘 사는 집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집, 계층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뭔가 교양이 있고, 그리고 뭔가 교사에게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태도들, 생활 양식들을,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체화된 문화 자본이 학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디에가 그렇게 주장을 한 바대로요. 또한 이상하게도, 혹은 의도한 바대로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 자본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어떤가요? 순수 미술, 순수 음악을 많이 다루게 되죠. 클래식 음악을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죠. 언어는 어떤가요? 굉장히 정제된 언어 표현,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죠. 정제된 언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외국어에 대한 강조가 강하고, 수학은 좀 차치하더라도, 수학은 이제 좀 기계적으로 좀 배워야 되고,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수학 교과를 제외한 다양한 교과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배운 체화된 문화자본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선행학습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중산층 이상의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높은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자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체화된 문화자본의 가치가 굉장히 학교 교육에서 높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이 문화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자녀의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교육에서의 다른 성취도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제도화된 형태의 학위, 졸업장이라는 형태의 문화자본으로서 발현이 되고 그것은 결국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학교 교육의 희망을 본 사람들, 학교 교육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화자본을 통해서 재생산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문화자본을 통해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문화자본에 대한 다른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릭슨이나 디마지오 같은 사람들은 고급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가 가정 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박물관 견학이나 각종 체험 학습이나 순수 미술이나 순수 음악을 접할 기회가 계층에 관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미 가정에서 배워서 온 애들은 학교 교육의 효과를 크게 받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그러한 문화자본을 획득 기회가 없었던 애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화자본의 개념이 설명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문화이동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획득한 고급 문화를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이미 배웠으니까 선행학습의 또 다른 면이죠. 이미 배웠으니까 추가적인 이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문화이동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ultural Reproduction, 그러니까 문화 재생산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이 SES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을 주장을 하지만 Cultural Mobility, 문화 이동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정 내에서의 결핍된 문화자본 획득의 기회를 학교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 간극은 절대적인 격차가 상대적인 격차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자본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교육 불평등을 알아봤다면 학교 교육에서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불평등을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굉장히 좀 길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참고 같이 들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